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보네. 자, 유교와 불교인데요. 자, 4강입니다. 자, EBS 수능 특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4강을 좀 해드리는 이유는 시험이 임박했는데 제가 어제 수업을 못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시험인 친구도 있고 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4강만 이렇게 녹화해서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수업 교재는 수능 특강입니다. 복사해드린 분들도 있고, 뭐 복사는 다 해드렸죠, 제가. 우리 교재 뒤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총 3개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율령과 유교 나와 있는 거 하나로 한 파트로, 그래서 44에서 45페이지 과거제의 발전까지 한 파트로 지금 녹음하는 걸로, 녹화하는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불교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성리학의 발전이 있어요. 그것도 따로 녹화해서 두 번째 걸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이제 불교 쪽으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지식들 조금씩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들이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단어는 율령입니다. 실제 율이 뭐냐, 영이 뭐냐 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율령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면 배경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법가의 발전, 뭐 유교 통치 이념, 육아와 법가의 결합,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제가 과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과 영이 나타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나라 때 율과 영이 합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율령 체제를 완성한 나라가 수당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나라 굉장히 짧게 만들어졌죠. 그쵸? 아버지가 만들고 아들이 멸망시키는, 문제가 만들고 양제 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나라 문제와 양제 때 뭐가 됐다? 삼성육부 시작했다. 균전제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에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고요. 고려도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고요. 일본도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해서 우리 알고 있죠. 견당사 파견했습니다. 견당사 파견해서 수도 장안성과 비슷한 헤이안쿄를 만들었고요. 헤이조쿄죠. 헤이조쿄도 만들었고요. 또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 들어와서 그게 뭐죠? 다이카 개신.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뭐까지 배운다? 701년에 다이오 율령까지 반포되는 걸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 당나라에서 모방해서 온 거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뭐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자, 유교, 불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요 율령입니다. 수당의 율령 체제가 완성이 돼서 이게 동아시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금방 따라오실 수 있어요.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율령의 의미입니다. 책 교과서 한번 보시면, EBS 수능 특강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번 넘버 달고 줄 한번 쳐볼게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이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이라고. 이게 뭐야? 법과 제도라고. 맞잖아. 그치?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스립니다. 남한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코로나가 터졌어. 9시 이후에는 뭐 문 못 열어. 10시 이후에는 술집 다 문 닫아야 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바로 율령에 포함되는 겁니다. 옛날로 치게 된다면 율령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자, 밑에 보시면 자, 두 번째입니다. 국가 통치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국가의 통치 조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무총리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죠. 이걸 고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발음이 좀 셌다.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이성육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중서문화성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상서성은 뭐다? 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관할한다. 그럼 육부는 뭐냐? 이호, 예형, 공형, 명 각 부가
각자 자신들이 맡고 있는 실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두 번째, 바로 국가 통치 조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관리의 복무사항을 규제해 줍니다. 세부 시행 수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백성의 교세와 노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제도,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토지제도, 조세제도, 군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지방제도 이런 것들 모든 제도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율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봐볼게요. 그럼 밑에 보시면 율과 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율 줄치시고요. 옆에 줄치입니다. 옆으로 쭉 가셔서 형벌 위주의 법률을 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으로 쭉 가셔서 행정 위주의 법률을 뭐라고 한다? 령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율령. 그럼 율령은 뭐다? 자, 형법 위주의 법률과 그 다음 행정 위주의 법률이 합해진 것이다. 행정 위주의 법률과 형법 위주의 법률이 합해진 것을 율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우선 책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각 제후국가가 자신들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제자백가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특히 진나라가 이 뭐를 갖고 들어옵니까? 법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강력한 법가 제도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법가 제도야,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고. 근데 다스렸어. 그리고 나서 진나라가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최초의 통일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강력한 법으로서 백성들을 통제하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뭘로 멸망했습니까? 진승과 오광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한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야? 한나라야. 그럼 우리가 한나라 황제라고 생각해 보자고. 강력한 법으로 다스렸더니 저렇게 망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나라 때 들어와서는 뭡니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적 통치체제가 확립됐다. 우리 한무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법가 사상으로 다스릴 부분이 있고 유교 사상으로 다스릴 부분이 있는 거야. 아까 형벌 위주의 법률은 뭐다? 율은 법가의 요소가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 령은 행정 위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은 뭘로? 이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유교적 요소는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형벌 위주 그리고 행정 위주 이 두 개가 합쳐서 율령인데 결국 진나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너무 법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다? 이제 그 다음 나라인 한나라는 뭐를? 법가와 유가의 결합.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이게 바로 율령의 실제 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당대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율령체제가 완성됐다. 완성된 율령체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45페이지에 발해,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일본 이 세 개의 이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치체제가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법가의 발전 보시면 전국시대 법가 사상이 활약했다. 상황과 이사. 그리고 진나라 때는 시황제의 법치에 입각한 정책 실시, 진의 법률을 한이 계승했다. 우리 지금 44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유교 통치 이념인데 유교 윤리는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 가족 및 향촌 질서 유지에 노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빼도 돼요. 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 한무제 별표 좀 칩니다. 한나라 무제는 누구의 건의를 받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나라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한무제는 누구의 건의를 받고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하나 더 갑니다. 태학 설립 줄치시고 별표 치시고요. 하나 더 갈게요. 옆에다가 오경박사 설치. 오경박사라고 해서 유학에서 알아야 되는 뭐 5가지에 능통한 사람, 5가지 학문이 있어. 이거에 능통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니는 거야.
국가교육기관으로 뭘 설치했다? 태학을 설립했다. 오경박사를 설치했다. 태학과 오경박사는 자 시험 문제 뭐 유형이 이렇습니다. 한나라 동중수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태학과 오경박사 설치가 밑에 답으로 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등장합니다. 실제 뒤에 우리 수능 특강을 풀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죄는 누구의?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뭐를? 자, 유교적 통치체제를 완성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다? 정책으로는 국가 최고교육기관이었던 태학이라는 걸 설립해서 유교적 소양을 가르쳤고요. 오경박사를 설치해서 이건 이제 지방으로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유교적 교육이 이루어졌다. 태학과 오경박사 설치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법가와 육아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법가와 육아의 결합이야. 자, 밑에 보시면 한데 정교한 법의 통제, 요거 줄칠게요. 정교한 법의 통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법가죠. 법가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 줄치시고요. 이게 뭡니까? 육아가 합쳐지는 거죠. 법가와 육아가 합쳐졌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자, 법의 통제, 정교한 법의 통제. 그죠? 이건 뭡니까? 형벌 위주의 법률. 그죠? 이건 뭡니까? 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 이건 행정 위주의 이제 법률. 0이 합쳐져서 율0이라는 건 실제 언제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한나라 때 이제 율0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육아와 법가의 결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당의 통치체제에 나와 있는데 이 수당은 별표 좀 많이 칠게요. 수당은 자 보시면 우선 자 율령 격식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령 격식은 뭐냐면 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형벌 위주의 형법 위주의 법률을 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밑에 보시면 3번 볼게요. 형벌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귀천, 좀비, 장유에 따라 여기 줄치고 별표 형벌을 차등 적용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차등 적용했다. 그치? 이거 좀 알아도 재수없네. 그치?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0은요. 보시면 자, 0은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법이야. 행정법.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 행정 위주의 법률. 줄여서 뭐야?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격이라고 나왔는데 격은 옆에 나와 있죠. 율령을 추가 보완한 것을 우리가 격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놨으면 또 사회가 바뀌면 필요한 율령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추가 보완하는 것을 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식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세칙이야.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뭘 걷고 이렇게 뽑고 하는 시행세칙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령격식 요 네 단어는 알아두시는데 이 율령격식을 완성한 나라가 어디다? 바로 수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성육부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삼성육부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수나라의 삼성육부제, 그죠? 그거를 이제 뒤에 받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의 삼성육부제, 고려의 이성육부제, 그리고 일본의 이관팔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관팔성제. 이따가 우리가 45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삼성육부제는 우선은 우리가 자료 플러스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냅둘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 뭐다? 수당 때 뭐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중앙통치제도, 나라의 국가의 통치체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율령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통치체제인 중앙통치체제인 중앙정치체제 삼성육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나라들이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모방해서 수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자신들의 통치체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3번 형벌은 좀 전에 했던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차등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 토지 및 수치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 옆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제도로 인해서 세금제도가 만들어지고요. 토지제도로 인해서 군사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균전제라는 게 지급됩니다. 균전이라는 게 지급됩니다.
백성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벌에서 얘기했지만 차등 적용이에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균전 똑같이 나누어 주긴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눠줍니다. 자, 균전을 받은 사람들이 뭐를 낸다? 세금을 냅니다. 조용조. 거기 보시면 조용조. 자, 우선 균전제 보시면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죠.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급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받는 그 세금 제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조용조라고 얘기하는데, 자, 토지를 받은 농민이 국가의 세금을 부담한다. 자, 뭐 조용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 전세, 땅에 대한 세금도 내고요. 그다음 노동력도 나타나게 되고요. 특산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조용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군사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균전을 지급받은 사람들을 뭘로도 동원한다? 이제 군역을 징수하게 합니다. 그쵸? 이제 군대를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간단할 텐데, 자, 당 조정에서는 농민에게 뭘 준다? 균전제, 토지를 지급한다.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이 뭐를? 조용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요게 조세제도고요. 그 다음 또 이걸 받은 사람이 부병제라고 해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 무기와 의복은 본인이 부담했다. 결국 내가 땅 하나 받아가지고 뭐까지? 군사적 충성도 하는데 내가 갈 때 갑옷 내 돈으로 사고 무기도 내 돈으로 사고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군사제도도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잡요라고 해서 지방간청에서 부과하는 노역도 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조용조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하나의 체제죠.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균전을 지급받은 농민이 세금과 군사적 의무를 담당한다. 노동력도 징발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수당의 토지 및 수치 제도였고요. 과거제로 관리를 선발했다라고 했는데, 과거제 줄치구 별표.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수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수나라 때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과거가 있었다. 과거라는 건 뭐다? 유교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제도. 한나라 때도 향거리 선제라고 해서 실제 뭡니까? 관리 추천 제도였습니다. 실제 과거를 시작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 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뭐 당률의 성격 자료 필수 요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유교와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나와 있는데 뭐 위에랑 똑같은 부분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신라 고구려 이제 신라 발에 일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신라 발에 일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선 통일신라부터 갑니다. 통일신라, 뭐 신라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자, 골품제를 유지하면서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여 독서 상품가 줄치구 별표. 독서 상품가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 신라. 그럼 독서 상품가는 뭐냐? 유교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관리로 뽑는 관리 선발제도였다. 관리 선발제도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독서 상품가 위에다가 국학이라고 적을게요.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때 통일신라 신문왕이 만든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국학이 설립돼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럼 국학이라는 교육제도는 다른 나라 이 시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일신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뭐가 될 수 있다? 선지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가 있다? 독서 상품과 국학은 통일신라를 보여주는 제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해입니다. 발해는 자, 당가는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삼성육부제를 실시했다. 요거 줄치구 별표 칠게요. 자, 발해 별표 많이. 신라보다 더 많이야. 발해는 여기 당과 명칭이나 당과는 여기 줄게요.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똑같은 삼성육부제를 실시했지만 뭐다? 명칭이 틀립니다. 운영 방식도 틀렸습니다. 그건 이 밑에 다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일본은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카 개신이었죠. 그죠? 일본은 다이카 개신, 견당사 파견이었죠. 그죠? 645년에 다이카 개신, 그죠?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의 율령 체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그 당시의 집권층이었던 소가씨를 완전히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는데, 다이호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관팔성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관팔성제. 이 이관팔성제가 누구를?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왜 이관팔성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 당의 삼성육부제와 발해의 삼성육부제와 그리고 일본의 이관팔성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우선 당나라 중앙간제부터 봅니다. 당나라의 중앙간제는 항제가 있고요. 삼성이 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오케이? 요게 삼성이야.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볼까? 자, 발해는요, 왕 밑에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 세 개가 뭐야? 삼성이야. 아까 얘기했지. 발해는 뭐라고요? 당과 명칭부터 틀립니다. 삼성이. 밑에 또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시면 천황이라고 나와 있는 일본의 간제를 보시면 얘는 이관 팔성이라고 그랬죠. 이 관이야. 신기관과 태정관. 신기관, 태정관.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관. 신기관은 뭐다? 제사의식을 담당했다. 그리고 태정관은 뭐다? 행정을 담당했다. 우리 독도 나왔을 때 한번 들어봤을 거야. 태정관 지령. 일본 가지 마라. 그 독도는 한국 땅이다. 가지 마라. 이때라고. 태정관 지령. 이관.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얘네들은 또 몇 성이야? 8성이야. 이제 한번 성으로 가볼게. 자, 밑으로 가시면 육부. 당나라의 육부부터 한번 봅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나왔어. 그렇지? 각각의 하는 일들이 규정돼 있지. 그 옆에 보시면, 자, 우리는 왕 밑에, 삼성 밑에, 정당성 밑으로 해서 자사정, 우사정으로 구분했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원적 통치체제라고 얘기해. 이원적 통치체제. 당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이것도 독자적이야. 통치체제가 독자적이야. 거기다가 이름도 어떻게 했어?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아까는 뭐였어? 이호, 예병, 형, 공. 이거였잖아. 근데 우리는 뭐였어?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야. 이 명칭 자체가 유교식 명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발해는 뭐라고요? 당나라와 다르게 운영 방식이나 명칭이 독자적이었다. 이게 발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일본은 더 독특하지. 아까 이관이었어.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역시도 얘네들도 자병관, 우병관으로 나눴고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뭐 민부성에서 쭉 8개의 성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개별 문제로 나올 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 딱 봤을 때, 얘네 말을 들었을 때 정당성이다 이러면 뭐가 나와야 돼? 바로 발해. 오케이? 민부성이다. 식부성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뭐야? 일본. 태정관, 신기관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일본.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라고? 당나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특징을 찾아내면 됩니다. 당나라 균전제 뭐 이런 것들. 되셨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끝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뭐 나오고 있어? 다이카 계신, 다이호 율령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연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위에 다이카 계신 위에다가 64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이호 율령은 701년입니다. 70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01년이니까 뭐 나라시대 정도 되겠네요. 나라시대에 나타난 거는 뭡니까? 헤이조쿄. 그쵸?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과거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제는 수나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수의 문제 때 과거제가 실시됐고요. 송나라 때는 전시라고 해서 황제가 마지막, 과거 마지막 최종 시험을 황제가 직접 관할하면서 문치주의를 강화했다. 황제권을 강화했다. 관리 선발에 있어서. 요게 이제 중국이고요. 한국은 한국 광종 때 누구의 건의? 쌍기의 건의로 처음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
그 다음 조선은 묵가, 문가, 잡가를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고려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모방해서 몇 성 몇 부제도로 갔다? 이성육부제. 옆에다 적을게요. 이성육부제도인데요. 중서문화성,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칩니다. 그리고 뭘로 간다? 상서성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당나라랑. 뭐만 바뀌어? 이성육부로만 바뀌어. 이성육부로만 바뀌어.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한국 됐고 과거제의 영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자, 특히 발해 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한 1분만. 발해 45페이지 발해 거기 중앙간제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뭐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자, 중정대는 뭡니까? 관리 감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문적원은 서적관리. 그리고 주자감은 최고교육기관. 옆에 한번 봐볼게요. 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사대가 관리감찰기고요. 기구고요. 국자감이 최고교육기관입니다. 거의 어디랑 똑같습니까? 고려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냐? 저기 일본을 가시면 뭐 탄정대가 있고 탄정대가 이제 감찰기구야. 그 다음 오이부가 궁성경비.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요 나라는 어느 나라, 요 나라는 어느 나라 잡아주시고 그 나라의 특징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끝이야 실제 율령은. 네. 그러면 첫 번째 율령과 유교는 여기까지 할게요.